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합의를 재촉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지자체 간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고려 인삼의 시베지인 영주 풍기에서 인삼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막 닷새 만에 25만 명이 찾는 등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조기 실현을 위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정 수소 등 7대 전략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핵심 대책의 하나인 온종일 완전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경산 등 7개 시군 53곳에 차례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와 관련해 10월 말까지 동측 터미널을 수용하지 않으면 군위군에만 공항을 짓는 플랜 B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네, 한 달 사이 의성군 주민들은 집회를 열었고 최근 경북도의회는 유감을 발표했습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소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10월 말까지 화물터미널 입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군위군 우보면에 공항을 짓겠다는 대구시의 신공항 플랜 B. 지난 9월 10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언급 이후 한 달 동안 대구 경북 간 논의는 없었습니다. 국방부, 국토부, 의성군 또 4개 기관입니다.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대구시에서 저희한테 그 관련해가지고 어떤 얘기도 지금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의성군도 대구시의 플랜 B 계획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다며 확장성이 좋은 서측의 화물터미널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 의회는 지난 7일 깊은 유감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10일 열린 임시회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과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정치인의 권력은 주민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권력의 행사에는 필연적으로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플랜 B 발언 이후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던 국토부는 경북도의 요청에 따라 약 한 달 만인 오는 14일쯤 국방부와 경북도, 의성군과의 논의석상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경북도와의 소통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회의 등의 일정을 이유로 답변을 미뤘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갈등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 역시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보니 신공항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매년 이맘쯤 되면 영주 풍기 지역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황금빛 자태를 뽐내는 품질 좋은 인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풍기 인삼 축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맡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듯한 인삼 특유의 향으로 가득한 축제 현장에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삼을 들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손에 쥔 대나무 칼은 생소하지만 신중하게 껍질을 벗겨나가자 이내 인삼의 뽀얀 속살이 드러납니다. 참가자들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을 즐기며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안 깠던 걸 귀한 거를 깎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구석구석 다 깎아야 되니까. 인삼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볼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끝에서 끝에까지 가려면 다리가 아플 정도로 볼거리가 많았어요. 영주 풍기 지역은 조선 중종 때인 1541년 당시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이 소백산의 산삼종자를 채취해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 고려 인삼 시베지입니다. 지금도 풍기가 인삼 주산지로 큰 명성을 떨치는 것은 깊은 역사뿐만 아니라 인삼이 자라기 좋은 기후와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기인삼은 10월 소백산에 단풍이 들 무렵에 캐는 거에 약효가 제일 좋고 제일 단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통긴삼이 밭삼이나 논삼이나 사양털해 가지고 뿌리가 굵고 미가 잘 내렸어요. 풍기인삼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축제가 지난 1998년부터 매년 풍기인삼을 캐는 시기에 맞춰 열립니다. 특히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만큼 높은 문화적 가치와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축제장에서는 품질 좋은 인삼을 직접 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삼주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삼을 곁들인 건강한 먹거리도 가득합니다. 바삭한 튀김은 물론 각종 식사와 간식 등으로 인삼을 맛볼 수 있습니다. 풍기인삼은 천혜의 인삼 재배지로 전국 최고의 품질과 효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삼 축제장에 꼭 방문하셔서 우산 풍기인삼도 맛보시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들을 많이 사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5일 개막 이후 닷새 만에 25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성황리에 진행 중인 영주 풍기 인삼 축제는 주말인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경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인 제51회 신라문화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경주도심 곳곳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은 오는 11일 대릉원에서 개최됩니다. 월정교 수상객석에서 열렸던 화백제전을 대신해 신라 이야기를 담은 슈퍼모델 백인의 신라복 판타지 패션쇼가 열립니다. 실크로드 페스타는 대릉원까지 공간을 확장해 전통성과 대중성을 가미한 30개 팀이 축제 기간 동안 다채로운 공연을 70회 이상 선보입니다. 3년 전부터 예술제와 축제로 이원화된 신라문화제는 시민 주도형 행사와 지역 상생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개막 행사를 이 대농원으로 옮겨서 치르는데요. 황리단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시내로 이어져서 중심 상가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농원 일원에서는 100여 명의 슈퍼모델이 참여하는 신라복 패션쇼, 경상북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청정에너지 전환 요구가 급증하고 무탄소 전원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청정에너지 자원을 토대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사업은 청정수소, 분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7대 분야로 21개 실행 과제를 추진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23년 기준 전력 자립률 215%로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핵심 대책의 하나인 온종일 완전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도는 경산 하양에 있는 아파트에서 K보듬 6천 1호점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K보듬 6천은 공동체가 아이를 돌보는 경상북도의 육아 돌봄 모델로 아파트 1층에 돌봄 시설을 마련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물론 부모, 조부모, 경로당 어르신들이 육아에 도움을 주고 자율방법내 의용소방대는 센터 주변 안전순찰, 자원봉사자는 재능 나눔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올해 포항, 안동, 경산, 예천 등 7개 시군 53곳에 차례로 문을 열고 내년에는 22개 전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한때 우후죽순 생겼다가 이용률이 저조해 사라진 공공배달앱이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졌기 때문인데요. 공공배달앱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 광진구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딜라이브 윤지아 기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수수료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됐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장사를 시작했으니까 수익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10,000원짜리 주문하면 10%가 수수료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8%를 배민이 가져가고 2% 정도가 여기 배달료로 나간다고 치면 10% 정도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앱 입점업체 293곳이 7월 한 달간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매출의 24%가 배달 플랫폼 이용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비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배달앱이 중개 수수료 인상까지 추진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배달앱을 탈퇴하고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자는 환승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2020년부터 등장했지만 이용률 저조로 외면받았던 공공 배달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서명 마감일까지 1,543명이 서명을 해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요. 입점도 한 10% 이상 빠르게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이 입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찌감치 공공 배달앱을 도입한 지자체는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서울에서 가장 먼저 공공 배달앱을 도입한 광진구. 광진구는 2022년부터 신한은행이 개발한 땡겨요와 손잡고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앱 개발과 운영 비용을 아꼈고 상인들에게는 1~2%대의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체 개발을 하려면 개발하는 데 대한 또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용역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고 민간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결과 현재 가맹점은 2,300개, 가입자는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땡겨요를 통한 주문 건수는 8월 말 기준으로 16만 건에 달하고 주문 금액은 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공공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광진구는 땡겨요 상품권 발행을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땡겨요 상품권은 공공 배달앱에서 쓸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 광진구가 1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달 5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모두 완판됐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용층이 보통 20, 30대다 보니까 땡겨요 상품권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식비 절감의 효과도 많기 때문에 이제 호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배달앱 성공을 위해 가맹점 모집과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땡겨요 어플에 전통시장을 입점시켜 가맹점을 다양화했고 땡겨요 상품권을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만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테크노마트 그 푸드코트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바로 이제 QR코드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주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 배달앱이 혈세 먹는 하마라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임대료처럼 배달 수수료 문제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 2% 이내 배달앱을 공공 배달앱으로 정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해 유효적 경쟁사로 키워야 한다는 것.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달료 지원에도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배달료 지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에게 연 30만 원을 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지금 선언은 해놓은 건데 공공 배달앱을 중심으로 해서 배달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안 된다라면 적어도 50% 정도는 공공 배달앱에 우선 배정해야 된다. 이처럼 다시 불붙은 공공 배달앱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봉화군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26회 봉화 송이축제에 6만 8천여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른 지역 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52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봉화군은 올해 높은 기온으로 인해 송이 작황은 부진했지만 표고와 능이, 한야구 등 봉화의 우수한 농특산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며 방문객의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